자, 주식을 자기가 좀 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주식 좀 잘한다고 평가한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목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비밀스런 정보라고 다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하는 방식에서는 그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준다, 소스를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가격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이제 가격 산정이죠. 저는 이 가격 산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친구가 양말을 샀어요. 그러면은 너 양말 샀네. 양말이 요즘 괜찮은 모양이지? 나도 양말 살래. 근데 이 친구는 1,000원에 사고 난 2만 원에 샀으면 이게 괜찮은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양말을 살 건지, 스니커즈를 살 건지, 버거를 살 건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이거가 종목인데 뭐인지 보다 적정한 가격인지가 중요합니다. 투자에서는 적정한 가격인지가 중요한데,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들. 특히 2015년 이후에 장기 투자에 대한 신화적인 믿음이 생기고, 최근에 2020년에 강한 상승장이 보여지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죠. 넷플릭스니 구글이니 애플이니 그 사람들 주식을 10년간 가지고 있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런 사례들이 보이면서 그래, 어쨌든 좋은 회사만 사면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 과거에 이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저도 들었던 얘기거든요. SKT가 예전에 피크를 찍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무선통신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퍼져가지고 이 회사는 정말 좋은 성과를 낼 거야. 근데 그때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때 피크를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무선통신이 이만큼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기대치가 높았다는 얘기고, 그 말은 가격이 비쌌다는 얘기고, 근데 가격이 비쌌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분명히 나는 그 시대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맞추긴 했는데 나는 아직도 손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중요하면 A라는 주식을 추천받을 때 지금 들어가도 돼?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요것도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주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가치평가를 한 요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는 여기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들어가도 돼? 맞죠? 들어가도 되죠. 왜냐면 내재 가치보다는 싸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질문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내려갔어요. 주가가 이만큼 내려가서 이 갭이 더 커졌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원래부터 계획이 더 빠지면 더 많이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는 자기가 사 모은 주식의 가격이 요 정도의 선에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거의 다 샀거나 혹은 여기서 잠깐 튄다고 거의 한 요 정도에서 산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둘 다 성과가 날 수는 있죠. 다행히 여기에 도달한다면, 내재 가치에. 근데 내재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도 주가가 많이 돼서 여기서 끝났다. 그럼 이 사람은 성과가 났는데 이 사람은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떠냐라기보다는 향후의 계획이 어떤지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이라는 것도 기업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낮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여기서 들어가도 돼 라고 알았을 때는 과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제 주식을 많이 가르치는 걸 했을 때 어떤 분이 성과가 좀 잘 났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을 다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A부터 E까지라고 하면 요거를 알려줬는데, 같은 기간 동안 저는 성과가 플러스가 났는데 이분은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치면은 저는 되게 보수적인 생각으로 요 구간에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여기서 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여기 사이에 있으면 저는 플러스인데 이분은 마이너스인 구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그 무엇보다도 가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가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산정을 하려면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PER, PBR, ROE, 재무제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산정하는 능력이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된다. 나는 이거 복잡해서 모르겠어. 이러면 전에도 말했듯이 간접 투자, 펀드 가입하거나 인덱스 투자하면 됩니다. 사실은 주식을 잘 못하는 분들이 직접 투자로 들어오면 기존 플레이 업체에서는 좋아요. 환영입니다. 웰컴이죠. 왜냐?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웰컴일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자산을 잘 굴려나가는 거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진지하게 고민이 없고 기초 강의, 그래 모르겠어. 기초 강의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그래서 상관없어서 뭐 다른 방법을 찾으면 좋아요. 다른 방법도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디서 들어서 성과를 낼래 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성과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많이 느꼈던 것들인데, 예를 들어 테슬라, 애플, 삼성전자, 구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이거 실제 10년 차트를 보니까 쭉 우상향을 했어. 역시 좋은 회사를 사면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우주선 쏠 때까지 갈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주선 쏠 때까지 홀딩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회사든지 계속 우상향하면서 성장하는 회사도 없고, 거기다가 좋은 성과가 나오려면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이 마냥 비싸지는 경우도 없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회사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성장을 한다고 치면 주가가 만약에 요렇게 돼 있었으면 상관이 없죠. 무조건 사야죠. 근데 문제는 주가라는 게 보통 실물에 선행하기 때문에 요러다가 여기서 먼저 이미 이렇게 가버립니다. 수직. 그럼 요 갭이 벌어지죠. 현실과의 갭이. 그러면 이게 요약하면 비싸지는 거예요. 요 갭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회사가 앞으로 좋아지니까 좋아질 거야 했는데 회사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수주산업, 건설 이런 거 보면 PER이 예전에 3배, 4배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조선업도 피크 때 그랬죠. 그런데 이게 성과라고 치면 막 이렇게 나요. 근데 주가는 이미 여기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얘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얘도 이제 실제 꺾이겠죠. 이런 형태를 그린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가는 당연히 기대감이 얼마나 끼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테슬라가 좋다라는 감정과 그럼 남들도 똑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이 숫자적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요거 좋대,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임 회사가 쿠키 같은 게임을 만든 그 회사가 너무 상황이 너무 좋아. 막 실적이 대박이 났어.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가는데 실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꺾이기도 하죠. 왜냐?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이미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회사가 좋다는 것과 주가가 앞으로 좋을 거다,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그동안 좋았다 라는 얘기는 주가가 좋을 거다라는 얘기와 거의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그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을 확률이 높죠. 왜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이 중요하면 가격 산정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는 법을 몸에 익혀야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갈고 닦아 어떤 회사를 딱 들여다봤을 때 요거는 요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지만 요 정도의 파악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좁히는 건 자기의 실력이겠지만 하다못해 3천억에서 4천억 사이에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1,000억이니까 와 너무 싸지 않니? 해서 사는, 요거를 연습을 계속 하면서 자기의 기준을 정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인생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면은 그냥 인덱스 하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서 사실 실제로 인덱스로 돈을 벌고 있는 주변 지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인덱스가 재미없어 보이는지 다들 안 하려고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덱스를 이기는 펀드도 잘 없고 개인도 잘 없을 텐데 그걸 안 하려는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개별주면은 뭔가 좀 더 특별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좋은 정보원이 있어서 요거를 투자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 산정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주식을 하지 마라 라는 게 결론이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원래 말하고자 했던 얘기는 종목 선정보다는 가격 산정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사야 되니
뭘 사야 되냐 야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일단은 제일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가격이 중요하다.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중요한 문구를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확장해 나가 볼까 해요. 제가 한때 핫했던 작년 말을 해서 올해 초까지 좀 핫했던 클럽하우스 요거를 이제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로 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고 그래서 유튜브도 좀 생각을 하게 된 건데 클럽하우스를 할 때 만난 홍콩에서 헤지펀드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반에는 되게 굉장히 주식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항상 자기 프로필에 써놓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아가지고 그거를 기억해놨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주식이든 간에 아주 낮은 가격이면 바이고 적절하게 하이한 가격이면 홀드고 그 다음에 still high 여전히 엄청 높은 가격이다 그러면 셀이다 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기서 저는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주식이든 간에 가격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바이가 될 수도 있고 홀드도 있고 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요즘에 생각하는 넷플릭스 얼마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되게 핫했잖아요. 영원히 성장할 것 같고 지금 되게 굉장히 로지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로 치면 얘가 50불일 때 100불일 때 점점점 900불일 때까지 무조건 바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모든 종목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한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장됐고 미국에는 1만 개였나 하여튼 뭐 2만 개인가 뭐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몇십만 개가 있을 텐데 그 종목들 중에서 그냥 싼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갔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가격에 어떤 종목을 B라는 가격에 A라는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데 거기는 또 C라는 상황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이 중요하죠. 아무리 샤넬백이 정말 좋아도 500만 원이면 사겠지만 이게 5천만 원이거나 5억이면 물음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계란이 맛있지만 2,600원 하던 게 5,200원 하고 7,000원 하면 안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가격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수급이 계속 꼬이면 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다시 진정하게 되죠. 수요는 조금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죠. 다시 써볼게요. 버핏이 사라 그랬어. 버핏이 정말 좋은 기업을 great 컴퍼니를 good price에 산 다음에 이거 무조건 홀딩 하는 게 이게 베스트라고 했어. 나는 그렇게 투자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을 한 버핏조차 자 이게 무슨 기업이냐 이게 여러분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가격 보입니까? 예전에 1998년 요 가격에 이렇게 해가지고 15년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코카콜라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이렇게 올랐죠. 그 당시에 성장주라고 생각을 다들 했으니까. 그래서 버핏조차도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코카콜라는 정말 괜찮은 기업이지만 should have sold 이때는 좀 팔았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세상에 정말 너무 홀딩하기 좋은 종목이라도 그게 너무 비싸다. 제 기준에서는 PER이 100배씩 된다, 400배씩 된다 이러면은 코카콜라는 50배만 돼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줄이는 게 맞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무조건 바이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지금 테슬라는 요 국면을 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요즘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왔지만 요 국면에서 지금 그래 1,000불 2,000불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죠.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어떤 종목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격인가가 중요하다. 요게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뭐냐,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투자자가 되면 서클 오브 컴피턴시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의 원을 굉장히 좁히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나는 딱 여기 안에서만 거래해야지, 나는 비즈니스 모델 안 좋은 회사 사고 팔지 않을 거야.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물론 이제 이 서클 오브 컴피턴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제외해야 맞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게 과연 아까 말했죠. 프라이스가 중요하다. 아무리 안 좋아도 프라이스가 너무 낮으면 거래할 만하죠. 이번에 2020년, 2021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투자의 가장 큰 테마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저는 2020년에 딱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말로 향해 가면서 생각했던 게 병목이었거든요. 요즘에 말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는 병목 얘기를 아무도 안 했는데 저는 이 투자가 병목 투자라고 생각해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투자가 병목입니다. 병목. 지금 여기저기 병목이 다 일어나죠. 해운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어쩐다. 모든 원자재, 온갖 것들의 병목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병목 투자에는 가장 적합한 게 뭐냐? 기계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주업 같은 거, 건설, 건자재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자동차도 하나에 해당이 될 거고 굳이 얘기하자면 전반적으로 수주업이 많아요. 그리고 기계, 이거 기계가 또 문제가 뭐냐? 설비 라인이 깔릴 때만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평소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이 수주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되는 게 수주업이겠네요. 기계든 건설이든 다른 것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타고 수주를 하는 비즈니스가 대부분인데 요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다고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했죠.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음식료처럼 꾸준히 매출이 계속 누적되고 제약도 있고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변동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겠고 이 사이클 타는 거 난 별로 안 좋아해. 이런 편견이 되게 안 좋다는 겁니다. 저는 서클 오브 컴피턴시는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제외해야겠지만 이렇게 취향이란 말을 여기다 해야겠네요. 사이클을 타는 거를 내 취향을 딱 정해가지고 이거는 좀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편협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 지금은 시클리컬의 시대거든요. 이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시클리컬의 시대고 수주업의 시대인데 기계를 깔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설비를 더 깔게 되죠. 그리고 경기가 회복하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경기 회복도 문제지만은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때문에 리쇼어링도 일어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자재도 오르면서 판매 가격도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항상 계속 더 땡길라 그러고 그럼 공급이 딸리고 그럼 또 설비를 투자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병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병목 투자의 핵심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고 했던 비즈니스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 이게 좀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이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탄탄하지 않다고 해서 거듭떠 보지 않을 게 아니라 항상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열린 자세. 왜냐하면 어떤 가격에서는 결국에는 바이고 어떤 가격에서는 홀드고 더 올라가면 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되는데 하나는 아무 종목이나 무조건 바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무 낮으면 바이겠지만 올라가면 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편견을 가지고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도 나는 그 종목 안 사.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사더라도 이거를 갖다 무조건 홀딩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나는 그거는 안 사라고 생각하는 사고도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100% 승률을 낼 수 있는 투자법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되게 귀가 솔깃하죠. 일단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익률을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익률을 많이 낸다 일터라도 나는 파괴적인 수익률을 내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 요 아저씨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룰이 있다고 하죠. 1번은 never lose money, 2번은 이 법칙을 잊지 마라. 결국에는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은 뭐 20, 30, 20, 20, 50, 20 뭐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어떤 사람은 50, 100, 200, 50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마이너스 80% 한번 하고 마이너스 50% 한 번씩 했다. 제가 산술적으로 지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상식적으로 요게 많을 것 같습니까? 요게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까? 중간중간에 아무리 좋은 수익률을 냈다 해도 크게 한번 말아먹는 거 이게 한두 번만 해도 이 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잃지 않는다. 평가 손실을 일부 낸다 이런 문제가 떠나서 영구적인 손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리스크를 다 떠안아서 영구적인 손실을 내는 어떤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내 전체적인 수익률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를 잘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계속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 200%낸 사람을 이게 되게 동경하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10년 혹은 20년 이렇게 수익을 낸 사람, 이게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지 않으려면 일단 투자 포인트가 되게 좋아야겠죠. 투자 포인트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많은 검증을 통해서 이 회사의, 제가 항상 말하죠,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이용하는데 가치 평가를 내가 잘 해가지고 그 가치 평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놓치는 게 뭐냐? 가격을 싸게 사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마치 방점과도 같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스크루터나이즈 해서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잘 매겼다 치더라도 내가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고, 그런 투자자가 이제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런 일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주변 지인들의 투자를 좀 돕고 싶은 마음에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기에 3,000원 정도에 4,000원 정도에 사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목표를 얼마나 보니, 예를 들어 15,000원이라고 치죠. 그러면 야 지금 7,000원인데 사면 되지 않아? 아직 가려면 멀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싸게 사는 걸 싫어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왜 그럴까? 내가 왜 이거를 사는 거 싫어할까? 맞는 말인데 이 가격이 어쨌든 2배는 나니까 지금이라도 사면 되지 않냐? 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제가 원인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번 생각한 거는 이거 너무 높게 사면 아무래도 갭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좀 갭이 큰 거를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갭이 큰 거를 먼저 사는 게 좋지 않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예요. Margin of Safety. 이거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틀렸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내재 가치가 15,000원이 될 거라고 주당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틀려가지고 7,000원일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5,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만약에 3,000원, 4,000원에 샀다면 5,000원이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죠. 버핏도 투자를 실패를 많이 하죠. 하인츠도 요즘에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있고, 그 다음에 크라프트랑 합친 거죠. 그 다음에 항공주 많죠. 사실 자기도 실패를 종종 예를 드는데, 실패를 했을 때 적은 손실로 자기의 원래 투자 수익률을 회복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3,000원에 사가지고 15,000원짜리 목표가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5배를 내가 온전히 다 먹고 싶어서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게 아닌데 대부분 이게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7,000원대도 아직 멀었으니까 괜찮지 않냐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틀려가지고 5,000원이 적정가였다고 치죠. 그러면 우연히 오버슈팅 해가지고 7,000원까지 가주면 좋겠지만 안 돼가지고 5,000원 근처에 머문다. 그러면 나는 손실을 입는 거죠. 손실. 근데 싸게 샀으면 내가 좀 틀렸더라도 5,000원이 돼서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승률 100%. 승률 100%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완전 무결해서 투자 포인트가 항상 옳다. 이거는 좀 어렵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 투자 포인트랑 다른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다른 일. 정말로 갑자기 횡령을 한다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이슈가 일어나기도 해요. 계양전기 얘기했죠. 계양전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관리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횡령했죠. 횡령도 하고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매크로 이슈는 별개의 문제고요. 러시아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뭐 그런 거는 또 투자의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매크로가 종목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종목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고 해요.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이거에 되게 정확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맞추면 되거든요. 어렴풋이 대충 이 정도 가치인데 나는 이거보다 엄청 싸게 사겠어. 이게 바로 겸손한 자세고 확률 높은 투자.
100% 승률. 요거랑 연결이 되는데 테슬라를 투자한다. 제가 테슬라 얘 많이 들죠. 테슬라를 투자한다. 밸류에이션이 누가 봐도 높은데 뭐 그 PER 그런 구닥다리 방식으로 평가하지 마. PBR로 평가하지 마. 이 회사는 엄청난 회사야.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증명해서 뭐 할 겁니까? 증명해서 내가 그걸로 엄청난 상금을 받나요? 굳이 증명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춰야 할 리스크. 이거를 왜 굳이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좀 틀려도 안전한 요거를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일단 가정 자체가 확률이 높은 가정을 세야 되고요. 연역적 사고를 통해서 추론을 이어나가서 이 종목이 이래서 싸다, 이래서 좋아질 거다 라는 걸 해놓는 건 오케이인데 그렇더라도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100% 승률은 내가 겸손할 때 나온다. 근데 그 겸손함은 대부분 싸게 사는 거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비싸게 사는 건 사실은 오만함이 표현된 거죠. 가격으로. 내가 정말로 옳다. 지적 허영심 이런 느낌인데 오만함 때문에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할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종목을 왜 많이 봐야 되는가, 그리고 많이 봤을 때의 나의 강점, 이점은 무엇인가, 왜 많이 봐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변에도 얘기하고 영상으로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비판, 굉장히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비판을 하더라고요. 주 논조는 이거였습니다. 테슬라를 얘기했을 때 주 논조는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낼 수 있는 혹은 향후에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낼 수 있는 이익 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였거든요. 가격 얘기였는데 계속 펀더멘탈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주로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어떤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다. 글로벌 애널리스트가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했다. 혹은 어떻다더라. 뭐 이런 거를 주워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이러저러해서 미래는 좋은데 네가 뭔데 비판을 하느냐. 저는 가격을 얘기한 겁니다.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라 영 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가 어떻게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고. 자, 왜 종목을 많이 봐야 되는지 요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알기 위함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그 종목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 종목이 좋은 이유만 생각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B, C, D, E 많이 볼수록 어떤 게 있는지를 일단 알고 그거와 비교를 하면서 가격이 적합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적합성.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이소에 갔어요. 다이소에 가서 뭐를 할까요? 목욕용 의자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건 높이가 낮고 어떤 거는 높이가 높고 어떤 거는 성형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형틀이 좀 잘 나왔고 어떤 거는 뭐 접이식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볼수록 여기에 5,000원, 여기에 3,000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되죠. 아, 요건 요런 거니까 단단하니까 5,000원, 뭐 접이식이니까 좀 더 비싸겠지.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적정가를 찾습니다. 그죠? 적정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게 적합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만 봤다. 그러면 탁상시계를 사려고 했더니 다이소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요걸 딱 하나만 봤어요. 그럼 이게 2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딴 가게 안 가보고 딴 거 안 보고 요거 싸다 비싸다 물론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이거를 바로 살 겁니까? 그러지 않죠. 비교합니다. 비교. 자동차도 몇백 차이에 이런 차도 보고 저런 차도 보고 그래서 엔트리카가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비교를 하면서 왜 주식은 비교를 안 합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연애를 한다고 칩시다. 연애를 하는데 여러분 남자라고 치고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주의 전부인데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까요? 다양하게 만나봐야 아, 이 사람이 어떤지 객관적 판단이 되는 거죠. 객관적 판단에는 당연히 모수가 많은 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목 수를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많이 보라는 이유는 오로지
가격이 적당한지, 물론 이제 앞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가격이 적당한지를 먼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많이 봤더니 내가 보기엔 그렇게 싸지 않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그거 왜 건드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왜 건드려, 건드리지 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종목을 많이 봤더니 그렇더라. 그러면 얘기하는 게 쓸데없는 짓 했네요. 그거 볼 필요 뭐 있냐, 쓸데없이 종목 수만 많이 봤다, 이게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게 무엇을 사더라도 본인이 뭐 마이크를 사든 자동차를 사든 자전거를 사든 안에 부품이 어떻게 돼 있고 뭐가 어떻게 돼 있고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19만 9천 원에 살 건지 302만 원에 살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왜 주식할 때는 이런 고민을 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주식이란 건 소비하기 위한 게 아니라 투기 혹은 투자인데,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 때는 이게 올라가길 기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방향만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적정하게 샀는지를 생각 안 하고. 올라가는 거는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남이 사니까 올라가는 게 있고, 너무 내려가서 적정한 가격보다 내려가서 아, 요거 사면 적정한 가격으로 회복되겠지 하는 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흔히 말하는 모멘텀 투자가 되는 거고, 2번이 이게 가치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만약에 자기가 하는 게 모멘텀이면 또 그것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 많겠죠. 매번 모멘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종목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는 모멘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게 더 싼지 그걸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투자를 지향하든 간에 종목 수를 비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모멘텀이 좋을지언정 어떤 놈이 더 모멘텀이 좋은지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50%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정말 종목이 작아가지고 언더밸류 됐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종목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게 2배, 3배 가는 게 쉬울까요? 얘가 50% 가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작은 종목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종목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지금 잘 될 건지, 뭐가 지금 싼지, 어떤 관점이든 간에 비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 하나 더, 종목을 왜 많이 봐야 되느냐. 종목을 많이 보면요,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본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종목에다가 그냥 몰빵하고 아, 나는 그거 가는 대로 가면 돼, 이런 나이브한 생각.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지금 SKT 주가를 한번 펼쳐놓고 보십시오. SKT 딱 2000년이었을 거예요. 2000년의 주가 지금 회복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000년의 주가가 지금 2022년인데 22년이 흘렀는데 아직 그 주가 회복 못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SKT, 한국통신이 정말로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십시오. 유선전화를 쓰다가 무선을 쓰는데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주가를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SKT는 점유율도 어느 정도 독과점을 차지했고 혁신적인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통신시장에서 5G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는 22년째 아직 회복을 못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격과 가치의 괴리입니다. 요때는 가격이 너무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감에도 가격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2년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 싸다, 본인이 다른 것만 조금만 비교해봐도 훨씬 싼 게 널리고 널렸는데 그 종목만 붙들고 그거는 무조건 갈 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오르든 내리든 옳은 판단이냐, 내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느냐, 객관적인 시선을 보려면 당연히 많은 종목들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제가 저평가된 종목을 쫙 훑어보고 이것도 한국, 미국에도 또 훑어보고 이러다 보면 어느 시장이 더 저평가됐는지도 알 수 있고, 에셋 얼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에셋 얼로케이션이 모든 수익률의 기본입니다. 처음에는 주식을 할 건지, 원자재를 할 건지, 부동산을 할 건지, 채권을 할 건지, 이걸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어느 시장에 투자할 건지, 요게 중요한데 요거를 알려면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죠. 그 안에 싼 것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서 요 시장이 좀 싼 게 맞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종목과 여기 있는 이 종목이 비슷한 섹터인데 주가의 흐름은 어떨까,
도 비교해보고 이러면서 정말 옥석 가리기를 하고 제일 싼 종목을 하나 픽 혹은 5개 정도 픽을 해서 야 이건 정말 싸네 말이 안 돼 라고 했을 때 사는 게 가치 투자. 만약에 나는 그렇게 투자 안 해 모멘텀 투자 성장주 투자할 거야. 그래 그럼 좋다 이거죠. 성장주 투자하는데 그러면 상승률 어떠한 시장에 있고 어떠한 제품을 개발해서 얼마나 상승을 강하게 할지 그것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저 시장에 무슨 종목 이 시장에 무슨 종목 비교하지 않고 한 종목에 대해서 이해도만 높여간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냥 내 확신만 더 강해지고 내 아집만 더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왜 종목을 많이 보냐? 왜 종목을 쓸데없이 많이 보냐? 기역에서 희역까지 왜 3번씩이나 보고 종목을 계속 스크리닝해서 하루에 왜 30개씩 보고 그 중에 3개, 2-3개 이거는 왜 맨날 딥하게 분석을 하느냐. 저는 이걸로도 모자라요 사실.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더 많이 볼 겁니다. 하루에. 세계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더 보고요. 왜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이 정말로 다른 나라의 다른 종목 이 나라의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정말로 싼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꾸준히 비교해봐야 이거를 바꾸고 또 다른 걸 넣고 아니면 역시 이게 맞았어 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의 기본은 다른 사람의 권위가 아니에요.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다더라 아니면 테슬라 CEO가 뭐라고 했다더라 그거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본인 판단을 하려면 내가 객관적 판단을 하려면 당연히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해야 이게 정말로 싼지 혹은 그만큼 위대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왜 많이 봐야 되는지 너 쓸데없는 짓 했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종목을 많이 봐야 본인의 종목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적정한 가치인지 적정한 가격인지 얼마나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 보다 더 알기 쉽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